현재 중국은 불과 6개월 전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전국이 다소 들뜬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22일간 본토 확진자가 0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코로나 종식에 기대감이 감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진핑 위험 대처법이라는 중국 국가주석의 돌발 사건 대처법 책자도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7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중앙문헌출판사는 공산당 중앙당사 및 문헌연구소가 편집한 시진핑 주석의 위험 도전 및 돌발 사태에 대비한 논술집을 전날 전국에 발간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신들이 코로나19 대처를 잘했고 이에 대한 공을 시진핑 국가주석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 책자에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2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했던 돌발 사건에 대한 연설, 보고, 담화, 지시 등 180편이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도력을 강조합니다. 중국은 이와 같이 시진핑 국가주석에 관한 각종 사업에 대한 미화를 책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앱 다운로드 1위는 틱톡이 아니고 위대한 중국을 배우자는 쉐시 창고가 1등인데 이 앱은 시진핑 관련한 모든 정보를 보여주며 사회주의 사상을 학습하는 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중국 인민들에게 세뇌에 가까운 시진핑 학습을 하게 만드는 작업인 것으로 이와 같은 서적 편찬은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사상을 주입하는 데 있어서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이번 책자는 중국 내 코로나19 본토 신규 확진자가 20일 넘게 0명을 기록하며 코로나19가 종식 수준을 밟는 가운데 발간돼 시진핑 주석의 전염병 대처 지도력을 부각하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습니다. 인민일보는 시진핑 주석의 이 책자를 학습하는 것은 위험을 해소하고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했습니다. 아울러 시진핑 주석은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코로나19 유공자를 직접 표창을 하고 중요 연설을 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방제를 위해 노력한 중국인들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코로나19 인민전쟁의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중국은 한국에서 최근 여러가지 복합 요소로 코로나 3차 확산이 이어지자 우려를 표했습니다. 관영 언론은 한국은 좀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한국 방역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도 한국에서 오는 감염자들을 받지 말고 입국을 금지한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해외 유입에는 본토에 확진자가 없으니 외국인들을 철저하게 감시하자는 의견입니다. 실제 중국은 이번 코로나19가 중국 책임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미국을 의식하여 오는 15일부터 미국에서 오는 모든 승객의 코로나 음성 증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젠 중국이 다른 나라에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베이징시는 한술 더 떠 6월 발생했던 신파디 시장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짧은 시간 내 통제된 것을 예로 들면서 중국의 과학적 맞춤형 방역의 우수성을 과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지금 완벽히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한에서 학생들이 등교한 사진을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도 중국 방역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흐름 가운데에는 중국의 여론을 안정시키고 공산당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또한 코로나 없는 중국을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내부적인 원인도 있으나 대외적인 원인도 상당히 작용합니다. 미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 때리기를 진행 중이며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중국이 코로나가 악화된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중국 올림픽을 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8월 초부터 대외적으로 중국 본토의 코로나는 사실상 제로라고 선언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의 수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코로나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를 초기에 전 세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그 책임이 막중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발 코로나 정보는 전 세계 언론이 객관적인 보도에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시아에서 주로 인용되는 코로나 수치는 중국 아닌 한국 수치로 미국의 주요 언론은 기준을 한국으로 잡았죠. 그러나 누가 중국에서 일부러 코로나 검사를 벌이지 않는 한 중국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WHO는 중국에서 코로나 관련 역학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발원지인 우한을 방문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 중국 내부에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에서 중국발 확진자를 가려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7일 외교 수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에 도착한 승객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5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국적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 기간 중국 보건당국은 해외 유입을 제외하고 본토 내 확진자가 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략적인 표본으로 따져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들은 극히 일부인데 그중에 5명이나 코로나 감염이 있었다는 것은 현재 중국 본토에 적지 않은 코로나 감염자 혹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 한중 양국에서 확인된 확진자 숫자에 차이가 생기자 일부에서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됐다는 중국 당국의 통계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한국행 항공편을 타는 승객에 대한 방역 조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한국행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비자 신청 시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에 도착하면 재차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에서 검사를 했을 때는 음성인데 한국에서 검사하니 양성이라는 것은 중국산 진단키트가 불량했거나 현지에서 검사가 허술하거나 뭔가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국산 진단키트의 정확도에 어쩔 수 없이 걸려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발열, 검사, 격리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유입 인원 중 확진자를 분리해내고 있는 상황이며 확진자는 격리 중에 재검사도 하기 때문에 극히 오차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8월 10일에서 19일까지 우한에서 들어온 중국인들은 한 명도 없었고 한국인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중국 전역에 잠재된 코로나 확진자들은 예상보다 광범위할 수 있다는 추측도 되는 것입니다. 홍콩의 SCMP는 일찌감치 이에 관해서 중국 코로나19 감염자는 공식 통계보다 더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2월 당시에 우후죽순으로 중국 내 환자들이 많아질 때도 우한 내 감염자 가운데 최소 59% 무증상 경증 환자이며 이미 당시에 발열과 기침, 폐 이상 등 증상이 없으면 양성 반응이 나오더라도 확진자로 집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기준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면 진단키트에 코로나 양성이 나와도 무증상인이 확진자가 아니며 심지어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무증상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무증상자는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중국 내 무증상자는 가릴 수 없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나 무증상자라고 감염을 안 시키는 게 아니라서 중국 내에서 얼마든지 코로나 확산이 있을 수 있으며 지금도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중국 당국이 감염이 생기더라도 어떠한 기준 가운데 정보를 은폐한다는 강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국내 관계자들은 이에 관해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그럴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교소식통은 중국의 코로나19 안정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이번 사례는 무증상 감염자가 한국에 도착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런 사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며 중국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모든 경우를 예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발 한국행 항공편 이용 승객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중국 출발 전과 한국 도착 직후 이중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확진자 유입을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뉴스가 나가자 많은 네티즌들은 중국발 뉴스를 애초에 믿지도 않았다.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조용히 처리했을 것이다. 혹은 공산당 지침 아래 확진자는 영어로만 보도한다 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한국에서 걸려든 확진자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발원지로 추측되는 중국 우한에서는 현재 맥주 축제를 비롯해서 워터파크에서는 연일 많은 이들이 수영장에 몰려있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다소 코로나가 안정된 건 맞긴 하지만 무증상 감염자들도 많은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한국 당국의 공항에서부터 이어지는 철저한 방역 당국의 감시가 아니었다면 자칫 중국 본토 확진자가 진짜 0인지 다소 헷갈릴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에 잠재 확진자가 많다면 다가오는 가을 겨울에 중국도 코로나 확산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주춤하던 세계 최대 가전시장 미국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가전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커 판매량이 빠른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26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가전시장이 코로나19 지원금과 메모리얼 데이 특수로 인해 수요가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중심으로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5월 들어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전년보다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가 대규모의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소비 심리가 되살아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달부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성인에 대해 1인당 1,200달러를, 자녀 1인당 50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데 무리가 없는 금액이다. 또한 북미 최대 가전 유통업체이자 삼성전자, LG전자의 핵심 판로인 베스트바이가 영업을 재개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전제품 절반 이상이 베스트바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소비가 대폭 늘어나는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메모리얼 데이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함께 미국의 2대 쇼핑 대목으로 꼽힌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보상 소비가 메모리얼 데이로 인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프로모션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는 냉장고 최대 45%, 세탁기, 건조기 최대 40%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 2020년형 QLED TV의 경우 모델별로 1,000달러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가스레인지 역시 1,000달러 이상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LG전자의 경우 주방가전 4종을 구매하면 최대 4,820달러를 할인해주고 있다. 7,000달러에 달하는 77형 OLED TV는 2,500달러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미국 내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힘을 싣는 요인이다. 미국 일간지 USA Today의 리뷰드.com은 최근 메모리얼 데이에 사기 좋은 최고의 가전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을 대거 선정했다. 제품은 31개 제품이 선정됐는데 삼성전자는 3개, LG전자는 5개 모델이 이름을 올렸다. 미국 유력 소비자 매체 컨슈머 리포트도 최근 메모리얼 데이 추천 대형 TV에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을 나란히 선정한 바 있다. 추천 가전에 LG전자 세탁기와 삼성전자 레인지를 꼽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판매 추이가 나오진 않았지만 미국 시장에서 가전 판매량이 코로나19 사태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2분기 가전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영향을 다른 국가 대비 일찌감치 받았던 중국도 온라인 채널 판매 강세는 여전한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 내에서 코로나19가 정점을 찍었던 지난 2월 온라인 판매 비중은 35%로 기존 25% 수준에서 급증세를 나타냈다.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는 광군제에도 비중은 30%를 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가 온라인 구매에 강력한 동기가 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 2월 온라인 판매 비중이 28%로 올라섰고 그 중에서도 가전이나 전자제품,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 온라인 구매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 증가한 모습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신제품 홍보부터 판매까지 온라인을 중심으로 새로 판을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올 초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상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0과 갤럭시 Z 플립 등을 소개한 이후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온라인으로 신제품을 공개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LG전자가 대표적인 경우다. LG전자는 지난 2월 MWC 2020 개최가 불발되며 신제품 온라인 공개 행사를 적극 도입하게 됐는데 특히 올해는 LG 스마트폰이 기존의 전략을 버리고 매스 프리미엄 제품군의 벨벳이라는 신제품을 선보이면서 디자인 강점을 앞세운 온라인 패션쇼 공개 행사로 눈길을 끌었다. 이후에도 온라인 홍보 영상이나 소비자 참여형 행사들을 마련하면서 스마트폰 업계 언택트 마케팅에 앞장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 신제품을 공개하는 행사를 가까스로 치렀지만 하반기 갤럭시 노트 20 등을 공개하는 언택 행사는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의 언택이 열리던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상황인데다
시장에서 확인된 온라인 판매 채널의 성장세에 주목해 본격적인 온라인 마케팅에 뛰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온라인 채널을 확대하며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채널보다 더 다양하고 기발한 방식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고 비용 측면으로도 유리한 부분이 많아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였던 브랜드들도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벨벳 공개와 더불어 스마트폰 사업 쇄신에 나선 LG전자가 온라인 채널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